돈이 되는 공시 짚어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 되는 공시 오늘 베스트 3 확인하시죠. 베스트 3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개장하자마자 9시 5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수주 공시 발표됐습니다. 주가는 장중 내내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1.9%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북미 대화는 교착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대로템의 주가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2월 달에도 이제 공급 계약 체결을 이제 3건을 했습니다. 12월 12일 날에도 이제 아일랜드 철도청과 이제 공급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12월 19일 날에도 이제 경인선 이런 하여튼 국내 쪽에서에 대한 또 이런 공급 계약 체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전차 성능 개량에 대한 3차 양상에 대한 또 공급 계약 체결, 즉 꾸준하게 일을 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남북 경협주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 따라서 북미 간의 관계와 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지만이 현대로템에 대한 주가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계약책을 꾸준히 함으로써 지금은 좀 힘을 좀 모아놓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꾸준하게 일을 해 나가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 달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다만 남북 관계와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감은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우선은 좀 자리를 좀 지지선을 좀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300원 정도로 지금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주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14,600원,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14,500원, 즉 14,000원 정도 부근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기간 조정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런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지나야지만이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기관들 쪽, 즉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아무래도 금융투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을 좀 줄만한 그러한 단기적인 자금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간 조정 구간에서 좀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중일 정상회담의 주요 논제도 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또 전화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 앞서서 이제 선공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 이제 오늘 우리 경남 사천 공군기지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호크 한 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또 좀 다르게, 예전과는 다르게 북한 건물을 설정한 그 건물의 특수부대들이 또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를 하면서 좀 이렇게 경고성의 메시지를 여러 각도로 압박을 주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등급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악화일로로 가다가 뭔가 또 해결점이 나올 수 있을지, 이대로 지속될지 참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북미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이 상태로만 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겠죠. 왜냐면은 해결이 돼야지만이 또 앞으로 서로 또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항상 해결이 된다라고 이제 해결이 된다는 가정하에 놓고 좀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또 경고성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오면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현대로템을 포함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물량에 대한 또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공시만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하게 또 공시를 하고 있는, 즉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한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섰지만은 향후 어느 정도 북미 간의 개선과 그리고 남북 간의 이런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약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3등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3등급이 설정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확인하시죠.
역시 수주 공시가 한 건 나왔습니다. 바로 LS인데요. LS의 수주, 한국전력과 맺은 수주 공시가 나왔군요. 현지 주가는 약보합권 0.1%의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LS그룹도 여러모로 좀 주목을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뭐 LS 전선이 한전에 한 1,080억 정도 이제 케이블을 공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이렇게 일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가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두 기관들이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LS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상당히 하단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이러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LS 전선에 이러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모회사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차트적인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 11월 22일 날 43,700원 정도를 일정 부분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다소 좀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 벽이 상당히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저항선에 맞고 내려올 수가 있다.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만 원 선인데 이 5만 원 선에 도달했을 때 최근에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 자금들이 5만 원 선에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로 인해서 이제는 5만 원이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만 원 선에 올라섰을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PBR은 0.5배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PR은 8배 수준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LS, 자회사의 LS 전선의 수주 공시를 했는데요. 등급 얼마 주시겠어요? 예, 우선은 뭐 자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3등급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궤도로 올라섰지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매물대 구간에 놓여져 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5만 원 선까지는 꾸준하게 홀딩 전략을 취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 5만 원 선을 돌파해서 이 5만 원 선이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접근을 해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5만 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준다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꾸준히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관점은 5만 원 선을 지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현재 48,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만 원 저항을 외국인 기관의 수급으로 뚫을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3등급 알아봤고요.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드림텍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현재 주가는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는 건가요? 드림텍 주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차장님. 예, 우선 뭐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예. 오늘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 회사죠. 카메라, 나무가 쪽에서 이제 지분 양수에 대한 결정을 해서 상당히 많은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지금 공모가 아래에서 많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초가가 그때 당시에는 17,350원에 지금 상장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약간 좀 하향 곡선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보유하고 있었던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올해 5월 27일 날 14,150원을 찍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이번에 나무가 인수로 인해서 다시 한번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충분하게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 즉 또 그 기간 안에서도 금융투자 물량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신권 쪽에서
약 한 24억 정도의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차익 실현으로 그동안에 이제 투신권 쪽에서 들고 있었던 물량들이 오늘 좀 대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매도로 인한 변동성은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400원대가 지금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도약의 기회로 충분하게 삼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슈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드림텍 이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인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등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오늘 변동성은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즉 6,680원 정도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9,700원대로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인수 합병 소식과 유상증자 소식이 같이 나오는 기업들 많은데요.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나무가 인수, 카메라 모듈 기업 인수에 따른 장기적인 시너지 예상하면서 2등급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